안녕하세요. 반원 FM 88.7MHz 정세경의 애플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조속한 복구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4월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안산 시민이라면 벚꽃 축제 같은 꽃나들이보다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텐데요. 특히 탄핵 정국을 맞이하는 올 4월에는 벚꽃보다 4월은 잔인한 날이라는 시 구절이 먼저 생각납니다. 영국의 모더니즘 시인인 T.S. 엘리엇이 1922년에 출간한 황무지라는 시의 첫 구절에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엇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불렀던 건 죽어 없어질 줄 알면서도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고 말했을까요? 우리 근현대에도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었던 적이 많이 있었죠. 제주 4.3, 4.19 혁명, 그리고 세월호 참사까지 4월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는 우리는 혹시 망각이라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애플은 박찬희 심리학 박사님을 모시고 진정한 애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노래 이적 약속할게 들으시면서 정세경의 애플 출발합니다. 너를 보러 가던 도중에 너의 소식이 들려왔어. 나는 멈추어 서서 말을 잊은 채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 쉽게 끝나면 안 되잖아. 마음속에 구멍이 너무 깊어서 갑자기 온통 비어버린 것 같아.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이렇게 울먹이고는 떠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네게 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춥게 혼자 내버려둬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러지 않을게. 너와 나누었던 모든 게 자꾸 색이 바래는 옛 사진처럼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까봐 난 너를 악착같이 기억하려 해. 너만의 숨소리를 잊지 않을게. 네가 좋아한 꽃을 품에 안을게. 바람이 많이 불던 날 함께한 시간까지. 너와 걷던 거리를 다시 걸으며 네가 한 농담들을 되새겨볼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잘 지냈냐고 여쭤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잘 지냈냐라는 그런 소소한 인사가 너무나 어색한 요즘이죠.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박사님하고 나눌 얘기는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애도란 무엇이고, 정말 진정한 애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으로서 이런 것들 알아볼 텐데요. 대한민국을 사실 참사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가까운 곳에서 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식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해서 박사님이 주제를 하시고 사회자인 제가, DJ인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아, 네, 네. 그렇게 네. 하시죠. 네. 오늘 주인은 박찬희 박사님 되시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박사님께서 먼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 이제는 아까 세경 DJ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또 산불을 끄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소방관님들, 우리들에게 상실이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산불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연을 훼손당하면서 그런 자연을 상실하는 아픔도 있지만 그런 또 재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또 소방관님들은 그대들의 동료를 잃는 그런 상실의 경험들 속에서도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이고 세경 DJ님이 처음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참사공화국이고 죽음이라는 주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애도 그리고 애도를 말하기 전에 일단 상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지금 만일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11주기라고 해요. 11주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엊그제일 같잖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주기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됐다. 많이 이제 뭐 많이 치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실이 과연 뭔지, 상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상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실을 경험해요. 어떤 상실을 경험하냐면 안락하고 편안했던 엄마의 뱃속으로부터의 상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체 삶의 과정에서 소중하고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상실하는 경험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가 애착과 분리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고들 말하죠. 그러면 국어사전 어떻게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말하는 상실의 개념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되다 또는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자의 어원을 살펴봐도 죽을 상, 잃을 실, 그래서 곧 죽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잃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상실은 개인 내적인 상실, 즉 접근이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허탈감이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실현 불가능성과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간의 상실, 또 즉 관계의 상실, 뭐 이런 것들을 쫙 포함하고 있는데, 그럼 상실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건을 잃어버린 물질적인 상실도 있고, 또 관계적 상실도 있고, 정신 내적 상실, 그리고 기능적 상실, 역할의 상실, 공동체의 상실, 이렇게 6가지 상실로 분류하였는데
그렇게 이제 살펴보면 세월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관계도 상실했고, 그리고 내가 차웅이 엄마야, 예진이 엄마야라는 그런 엄마로서의 역할도 상실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믿었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공동체를 잃는 그런 경험들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된 상실을 경험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슬픔 속에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사별을, 슬픔을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 최근 들어서 어떤 한 학자는 상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학자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은 첫째, 죽음이 아닌 육체적으로는 상실되었지만 마음속에 살아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치나 전쟁 등으로 인해 가족이 실종되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두 번째는 뇌사 상태에 빠졌거나 치매 환자의 경우 육체는 살아있지만 정신 내적으로는 상실된 경우. 그런데 한국 학자 한 분이 2015년도에 또 다른 상실의 정의를 내렸는데, 육체적으로는 명백히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죽음에 대한 의욕이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이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그렇죠. 받아들이는. 네, 세월호 맞습니다. 참사가 바로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치유의 실마리는 바로 의문이 밝혀지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들의 죽음은 모호한 상실이 되고 트라우마가 된다고 이렇게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애도, 그렇게 누가 다 애도 하는데, 애도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애도란 상실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말하는데요. 이 적절한 반응, 이것이 과연 한 인간에게 여기까지가 너희가 적절한 반응이야 할 수,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며 그에 대한 돌봄의 상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앞서 세경 DJ님이 말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죽음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라면, 아니면 살아있는 생물체라면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그렇죠. 가장 시급한 주제예요. 그런데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내기를 너무나 불안해하고, 그래서 죽음과 애도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인간을 파멸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인간을 구원한다. 이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인간을 구한다는 것일까에 대한 계속되는 저희가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는 주제인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죽음 주제가 너무 많죠.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네. 그리고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그리고 얼마 이태원. 전에 또 무안. 네, 그렇죠. 가깝게는 무안, 작년이죠. 작년 12월 말경에 무안 참사가 있었고, 그 전엔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의무사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오송 참사. 그러니까 지금 나열해도 엄청난 사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의 공통점들이라고 해야 되냐면, 뭐 일부 아닌 사건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명예들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정말 진정한 애도가 가능한가? 그 애도를 막는 거 아닌가? 국가가 나서서 진상규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런 의문이 들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좀 박탈된 애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박탈된 애도, 네, 네, 네. 애도를 빼앗기는 건가요? 네, 그렇죠.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누구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승인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내놓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가 네, 사회적으로 지지를 못 받도록 국가가 이것을 박탈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리고 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너무나 허망하게 영정사진 하나 없이 죽은 고인들의 이름 하나 없이 자기네들끼리 장례를 그냥 멋대로 치러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박탈된 애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세경 DJ님이 질문처럼 적응적 애도와 부적응적 애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애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훅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애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걸 정쟁화시킨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마음껏 울지 못하게 시민들이 그분들의 공감과 연대하는 것 자체도 불온시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는 우리들에게 애도를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치 세력들이 지금 그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네네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인데 얘기하면은 사람인데 쟤네들 그 사람들도 자식을 낳고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도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그런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걸 어떻게 정쟁화시키고 불온시 여길 수 있지 마음껏 울게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진행을 해보죠. 그렇죠. 그분들 그분들은 박사님 입장에서 네, 말씀해 주시면 될것 그분들은 가족을 잃은 분들이에요. 제일 많이 이제는 참사 유가족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죽음으로 누구를 잃었을 때 마땅히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 사람 마음,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심리학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 울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사로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을 공감하며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여러 책들, 영화 속에서 봐도 자녀 잃은 슬픔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고 지극하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박완서 작가님 아시죠? 네. 네, 박완서 작가님도 아들을 네, 큰아들을 네, 그렇죠. 잃으셨죠.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 한 말씀만 하소서에 보면 신에게 울부짖으며 외치는 엄마의 외통한 절규가 있어요. 왜 내 아들을 데려가야 했는지, 대체 무슨 죄가 그리 크기에 그리 어린 아들을 뺏어야 가야 했는지 막 이렇게 한 말씀만 해보라고 막 어루만지는 손이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그분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고 안 하는데 남들이 나한테 자꾸 손가락질하는 것 같다고. 저 여편네가 아들 잡아먹은 여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이고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서 보면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엄마의 심정이 너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김희애가 맡으신 그 역할이죠. 자식 잃은 엄마의 외침, 가슴에 묻어? 못 묻어. 콘크리트를 콸콸 붓고 그 위에 철물을 부어 굳혀도 안 묻혀. 묻어도 바락바락 기어 나오는 게 자식이야.
미안해서 못 묻고 불쌍해서 못 묻고 원통해서 못 묻어. 이 대사는 자녀를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크고 잊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비로소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나서야 그 자녀가 없는 사별아이가 없는 새 삶을 살아가는 모녀를 보여주고 있죠. 뭐 이 밖에도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 뭐 이런 어머니들이 책에서도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국가가 그런 것들을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애도라고 하면 아까 이제는 적응적 애도, 부적응적 애도, 뭐 그리고 박탈된 애도,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애도 과정에서 정상적인 애도, 비정상적인 애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은 여러 논문들을 보면 이 애도 기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길게 슬퍼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애도 과정은 6개월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은 4, 5년 그것보단 더 훨씬 길 수 있다. 근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도 만약에 병으로 잃게 되었으면 이거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병으로 잃게 되었을 때는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해. 그렇죠. 통제 불가능해.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공유가 불가능한 경험일 때 이때는 애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부적응적 애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뭐 병리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상실 경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사랑하는 딸을 성폭행으로 잃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행실이 어땠길래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특히 자살 유가족 같은 경우도 그게 가족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의지가 약해서 네. 살면 사라지는 것을 뭐 네. 배가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자살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자살 생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만큼 버티고 살아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네. 네. 지금 하여튼 애도에 대해서 여러 또 3가지 분류의 애도, 박탈된 애도, 부적응 애도,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적응적 애도와 부적응적 애도 두 개를 나누었고요. 다양한 방식의 애도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죠. 네네. 그래요. 학문적으로 배워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대비하니 정말 좀 정리들이 되는 것 같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곡 박사님 뭐였죠? 두 번째 곡은 네. 하여튼 네. 노래를 너무 많이 선곡을 해가지고 제가 저희가 뭐 너무 많이 노래에 대해서도 또 고민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또 봄이 오기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산불 지금 피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소방관님들에게도 곧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로 로이킴의 봄봄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얼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때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때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때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때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네, 박사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저희가 2014년 4월 16일에 저희가 이 참사를 겪으면서 진짜 이 진실과 생명을 밝히는 엄마들의 행동, 엄마의 노란 손수건을 만들어서 초창기부터 저희 같이 활동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박사님이 지금 이제 심리학 박사님이 되는 데 있어서도 이 길을 가는데도 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신 부모님들 곁에서 함께 했던 것이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사님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더 공감이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핫한 드라마 중에서 폭삭 속았수다 넷플릭스에서 하는데 저는 좀 아껴보느라고 1편씩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부작인데 어제부로 봤는데 거의 뭐 창자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구겨지도록 그렇게 좀 그쵸. 예, 울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박사님도 이걸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생각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예, 네. 박사님 이 드라마 보면서 애도에 대해서 또 상실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장면이라든가 수도 없는 뭐 말이 있는데 기억나는 장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비추어서 드라마에 비추어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럼 청취자분들도 많이 공감과 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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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는 기억나는 장면이 처음에 이제는 동명이를 잃고 아이유가 금명이가 애순이가 애순이가 아이유 그러니까 애순이가 동명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고 거기서 막 끌어안고 울잖아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네. 그러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막 이렇게 왜 애가 아픈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막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그 분이 말씀하신 애도의 그 단계, 애도의 스테이지에서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죽은 걸 아는데 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죽음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것은 애순이가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 동명이를 보냈을 때 그 5살 당시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5살 남자아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그 장면들. 그리고 관식이는 동명이 아빠는 이때쯤이면 동명이가 몇 살이겠지 하고 몇 년생 범띠 이러면서 교복 입은 아이들에게 우리 동명이겠거니 하고 슈퍼에서 막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주죠. 네네. 네. 세경 DJ님도 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알겠지만 제 이제 책에 보면은 그런 부모님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나는 아직도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 같다. 그리고 또 어떤 딸 가진 엄마는 그렇게 난 늘씬한 대학생들을 보면 내 딸 같아. 살았으면 저렇게 늘씬하게 예쁘게 남자친구 생겼다고 막 자기 친구들하고 하하오 대학생활 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한 엄마는 다음에 태어나도 꼭 엄마와 딸로 태어나고 싶다. 자, 우리 누구도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아직 많이 남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너무 겹쳐서 오버랩돼서 저도 참 마음 아프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마음 힘들게 봤던 드라마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는 와중에 이제 예진이 엄마랑 이제 술을 한잔 하게 됐어요. 근데 3분의 2가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사가 11주기죠. 주기가 되다 보니까 참사 초기에는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아이의 어떤 모습, 좋아했던 거, 꿈 이런 것들을 같이 쭉 얘기를 하다가 그것들이 되게 횟수가 지나면서 이제 시간 할애가 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애도하는 법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애도하는 법을 좀 느끼게 해준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얘기할 때 그 검은 동자 2개가 정말 반짝반짝거리면서 글썽글썽이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예진이의 슈퍼스타 정혜진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는 네, 그 네. 시간이어서 네. 이 드라마가 다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우리 모두에게 기억을 소환해주는 그런 드라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예, 그리고 저는 또 그것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 동네 그 해녀 언니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애순이가 일어나가지고 까만 눈망울을 버릴 수 없어서 사흘 만에 둘이 일어났는데 그때 부엌을 가보니까 음식이 줄을 서 있었던 거. 네. 맨날 들여다보고 말은 안 시켰지만 들여다보고 음식을 놓고 아이들이 먹게 해줬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사 초기에 이제 아버지 엄마 말고 이제 아이를 잃은 아버지 중에서 우리 고잔동 쪽에 다 연립주택이 쭉 많잖아요. 예, 그렇게 밤마다 울부짖었다고 해요. 창문을 열고 소리 지르고 아이 이름 부르고 욕하고. 근데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아무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다 함께 울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걸 들었다면 함께 엉엉 울지 않았을까. 그 슬픔을 같이 했던 그 공동체의 힘, 그 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에서 이 작은 도시지만 이 도시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작용했던 연대의 힘이 아닐까. 이런 게 어떤 이 상실의 아픔을 쭉 견디는데 이기는 게 아니라 견뎌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문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탈된 애도에서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했을 때, 네. 그때 이제는 부정적 애도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다른 관계 공동체의 상실도 경험하게 되는 2차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동료들이 막 이렇게 고기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감자 뭐 네, 예. 그리고 심지어 막 꽃까지.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애순이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까지도 그 마음에 함께 공감하면서 나는 부모 잃은 심정은 알아도 자식 잃은 심정은 모른다. 살아준 것이 효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자녀 상실의 아픔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새 예전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묻어야 된다. 가슴에라도 묻어라. 가슴에 묻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애도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지속 유대 이론이라고 있어요. 지속 유대 이론이요. 네. 예. 그래서 애도를 위한 4가지 과업 중에 하나가 남은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며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예요. 예전에는 빨리 떠나보내야 그 사람이 뭐 좋은 데 간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막 이런 말들로 빨리 잊을 것을 강요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새는 많은 부모님들이 4.16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어머님들의 정체성,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변한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자녀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삶의 이야기들을 재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속 유대 이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예로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무덤은 뭐 집하고 멀리 떨어져서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가슴에 묻어야 되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기억했던 거를 기억해야 되고 교훈점으로 남아야 될 것들이 묻어지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4.16 생명안전공원이 우리 화랑유원지 한복판에 그 누구나 와서 함께 애도할 수 있고, 아 그래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고 있어라고 하는 그게 지속 유대 이론하고도 연결이 된다. 네, 그럼요.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안산 시민의 힘, 전국적 시민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부모님들이 또 앞서서 이걸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거를 박수를 치고 싶다. 부모님들 애쓰셨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맞아요. 지속 유대 이론 네. 계속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네. 어떤 말씀들을 듣고 싶은지 너무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는 거의 끝마쳐 가야 될 시간이 그래요? 많아서 어떤 네네. 이야기를 할까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월호 참사 크게는 저는 아까 상실에서의 자식의 상실이 얼마나 상실에서의 가장 그다음에 이유 없는 죽음에 대한 상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직 네, 세월호 네. 참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유가족들이 됐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그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그랬을 때 진정한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잠시 박사님이 딱 손가락을 딱 하시면서 제가 그걸 까먹었네요. 네. 예, 말씀 예. 중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1순위는 배우자의 죽음이래요. 그래서 맞아요. 저 그것도 엄청 들었어요. 놀랬거든요. 저도 놀랬어요. 왜 배우자의 죽음이야? 자녀의 죽음은? 예. 근데 자녀의 죽음은 거기에 감히 넣을 수 없는 영순이라. 오늘 그럼 그게 해답이 났네요. 네.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나라고 했을 때 영순이라 그렇다. 네. 오늘 박사님한테 배운 것 같고요. 네. 이 영순이라 예, 그렇고 또 네. 그리고 이제는
이게 공개적으로 애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참사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네. 이러다 보니 이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외상 경험, 그리고 제 책에도 나와 있듯이 2차 외상, 3차 외상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더 신속하게 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자녀들이 다시 살아오는 건데 우리 그거 못 해줘요. 네.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건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그들의 부적응적 애도를 적응적 애도로 조금은 더 건강하게 아이들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애도 지수, 그러니까 애도에 대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애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애도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것들을 나서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저희의 애도는 시민들이 나서서 시민들이 함께 손잡아주면서 애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세월호 참사를 예를 들자면 그래서 박사님이 생각하는 애도는 아까 얘기하신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애도의 방법을 몰라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안산 시민으로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행동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박사님이 생각하면은 하는 건 어느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애도를 위한 4가지 과업이 있어요. 과업, 단계가 아니라. 네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애도의 고통을 다루는 거예요. 고통? 네네. 그러니까는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소리 지르고, 충분히 울 수 있도록, 이것들을 다루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과업이 첫 번째가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고통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인이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이게 4가지가 애도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경 DJ님이 생각하신 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가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네네. 실제로 자식을 잃거나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연대하고 계시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뭘 해야 될지 또 윤 정권 안에 일어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정도 없이 5일 만에 해치워버리듯이 해서 실제로 지금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을 알면서 안내를 해주시고 투쟁의 안내를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다 다니면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자식의 죽음을 개인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죽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정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몸이 부서져라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거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애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안산 시민으로서 어떤 애도를 하면 좋을까요?라고 했을 때 애도는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이 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서 거길 못 가. 한 번도 그러니까 추모식 4월 16일 추모식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눈을 아이들과 못 마주치겠다고 한 사람도 분향소를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데 슬픔을 마주했을 때 진정한 애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공감.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노란 리본을
가방에 달면서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 노란 리본 하나가 아이들이거든요. 가방에 다는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안산 시민 50만 안산 시민이 모두가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4월 16일을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고 또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약속을 하는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예. 좋네요. 네. 네. 세경 DJ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갑자기 떠오른 게 제 책의 댓글, 제 책의 리뷰 부분에 한 분이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4.16이 터졌을 때 위로의 이유를 찾기에 급급했던 대한민국에게 위로의 의미를 알게 해준 책이다라는 그 구절이 저는 너무 반가웠거든요. 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요.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함께하고 당연히 위로하고 이게 인간다운 삶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아, 박사님 논문인 거죠? 책을 쓰신 거죠? 네. 그 책을 그러면 구하기는 어렵나요? 단종됐나요? 이게 전자책으로만 지금은 그러니까요.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전자책 그 구매하는 방법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너와 함께 제목도 아주 너라는 것은 아이들인 거죠? 엄마들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네. 저희들에게는 또 부모님들과 함께일 수도 있고 네네. 이것이 이웃과 함께하는 그리고 네. 내가 죽은 자녀와 함께하는 또 가족과 함께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전자책 구매 방법 제목하고 네. 알려주세요. 네, 너와 함께라는 책이고요. 교보문고에서 이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보문고 이북 너와 함께 다가오는 4월에 그래도 가족들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또 아이들의 이야기 또 인터뷰를 또 하시면서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함께 울며 웃으며 쓰신 글일 것 같은데요. 너와 함께 한번 읽으시면서 진정한 애도를 생각하시고 또 4월 16일 또 별이 된 아이들과 또 희생된 분들 생각하는 그런 4월 잔인하지만 또 추모하고 희망을 갖는 4월이 됐으면 좋겠네요. 벌써 시간이 벌써 5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또 못다한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집중 토크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너무 시간은 모자라죠. 하자면 너무 길고 짧게 하자니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영화나 또 이외의 영화나 뭐 이 애도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영화나 뭐 대사나 영화 대사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같이 느껴보는 시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저는 이제는 이게 쭉 들으시면서 이제 여기에 청취자분들이 안 계셔서 네. 세경 DJ님에게만 질문하고 싶은데 세경 DJ님이 그럼 정의하는 애도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예요. 우는 네, 자와 네, 함께 네, 울라. 네. 예,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속에 푹 들어가는 거, 함께 들어가는 거, 함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고 눈물이 되고, 네, 이유 없어요. 그게 저는 애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또 두 번째는 함께 싸워주는 거, 그분들이 피해자이신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싸워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박사님은요? 저는 제 책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로 이제는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소. 세경 DJ님도 이 글은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네,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예. 네. 엄청 울었어요. 가족분들도 실제로 거기 가셔가지고. 예.
그렇죠. 이게 제 책의 첫 구절로 시작하고요. 네. 또 그때 이제 박노해 시인이 쓰신 아무도 이 눈보라를 멈출 수 없고 누구도 이 추위를 막을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그대 곁에 서서 이 눈보라를 함께 맞으리. 저도 이제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나는 지금 과연 그들과 함께 이 눈보라를 맞고 있는가? 라는 생각에 잠시 미안해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다시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어서 그러고 네. 보니 저도 상실한 게 있네요. 4.16 이후로. 네. 세경 DJ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강아지? 샬랄라한 제 모습을 상실했네요. 맞아요. 네. 샬랄라. 감히 네. 뭐 부모님들 앞에 뭐 이런 네, 말씀을 맞아요. 드리기는 좋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샬랄라한 내 모습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궁금하신데요. 제가 박찬희 박사님 처음 만났을 때는 샬랄라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11년이라는 이제 세월호 활동, 박사님이 이걸 통해서 가시는 길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샬랄라한 모습을 또 되찾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낮고도 깊은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박사님과의 또 어떤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러면 교보문고에 있는 이북 너와 함께 읽으시면서 리뷰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세경의 애플 에서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면 박사님이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잔인한 날 4월을 함께 견디고 손 맞잡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4월이 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들의 곁에 있는지 묻게 되는데요. 잔인한 달 4월을 희망의 4월로 맞이하기 위해 연대의 마음을 또 한번 손을 포개어 보는 거 어떨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BTS의 봄날, 우리 세월호 아이들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BTS의 봄날 들으시면서 정세경의 애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면 박사님 안녕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끝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날아내 조금 더 빨리 내게 탈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너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 내 이만 너를 지우게 그게 너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